자, 시작해라. 자, 2조 발표합니다. 대포를 발표해라. 발표하라.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2조이고 누에를 상품으로 삼았는데요. 일단 장소 같은 경우엔 창원의 4,500평대에 달하는 임야를 선택을 했고, 지금 보시다시피 간단한 가계도입니다. 그 다음에 누에 사육 같은 경우엔 600평 정도 되는 내지에다가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수확을 할 사육을 할 예정이고, 사료 같은 경우에는 옆에 뽕밭을 만들어서 뽕밭에서 자체적으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누에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내부에 시설 또는 이제 판넬을 사용해야 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대략 2천만 원 정도의 가격을 잡았었고, 그 다음 뽕밭 같은 경우에는 2,500평에 달하는 넓은 평야에서 하기 때문에 그 품종을 다양하게 해서 저희가 먼저 기본적으로 누에 사육에 필요한 사료를 제공할 품종과 이제 다른 누에가 아닌 오디를 수확하기 위한 품종으로 나눠서 재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상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 먼저 교육 상품 및 체험 활동을 넣을 예정입니다. 이거는 수익보다는 홍보를 기준으로 잡은 형태고, 체험 활동 같은 경우에는 색깔 누에라고 해서 누에 품종마다 다른 색깔을 나타내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체험을 한번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상품으로 하기 이전에 홍보용으로 누에 가루를 약과로 만들어서 조금 거부감이 없게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체험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에 하면 아무래도 실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누에 실을 뽑아가지고 이제 가공되기 전의 형태를 체험을 시켜서 조금 더 누에에 대해서 친근감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 뽕밭이 넓기 때문에 거기서 수확한 오디를 가지고 오디 술빵을 만들고 또 잼이나 술같이 가공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누에 실크를 자체 제작하기보다는 누에 실만 뽑아서 그거를 이제 장식용 술을 만드는 형태로 체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판매 용품입니다. 먼저 누에 실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제작하기보다는 주변 가공 공장들과 계약을 해서 누에 실크를 만들 수 있는 원재료만 공급할 예정이고, 그다음 사료용 번데기라고 해서 누에 이제 실을 채취를 한 이후에 남는 번데기는 건조를 시켜서 주변 농장, 닭이나 돼지 같은 곳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누에 가루 같은 경우에는 품종을 우선시해가지고 가치가 높은 품종만 선별을 해서 누에 가루를 만들어서 건강용품으로 판매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뽕밭에서 나오는 먼저 뽕잎 같은 경우에는 건강식품으로 사용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뽕잎 차 또는 이제 뽕잎의 뿌리 같은 경우를 수확을 해서 잘 건조를 한 다음에 분쇄를 하여 약차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오디 같은 경우에는 잼, 술 또는 즙같이 좀 가공해서 보관이 용이한 형태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다면 동결 건조를 해서 오디를 자체적으로 수출할 예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해도 되지? 네. 자, 그러면 여기 600평이고 누에 사육을 직접 한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누에 이제 입봉을 할 것은 청월봉으로 하겠다 이 말이지? 네. 그 다음에 뽕밭 조성은 2,500평을 하고 청월봉 10%, 수성봉 50, 대성 30, 대륙봉 10%를 하는데 요게 지금 5천만 원이 투입된다 이 말이지? 네. 확실한 거야? 제가 계산했을 때는 오케이, 그렇게 나오는데. 됐어. 그러면 몇 명이 할 거예요? 저희 4명이서 할 예정입니다. 4명이서 네. 그럼 4명이 하면은 1인당 5천만 원 순수익이 나오려고 하면은 수익률이 50%라고 감안하더라도, 그지? 네. 그러면 한 명당 1억이니까 4명이면 4억이 나와야 돼. 연간 매출이. 이거 가지고 연간 매출 4억 나올 수 있겠나? 그러면 2명을 없애겠습니다. 너를 날려. 그렇게 의리가 없어가지고 아마 최초 수확할 때는 둘이 날아간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건 다 좋아. 아주 멋진데 문제는 이걸 운영할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전부 머슴이, 3명은 머슴이 되고 1명은 브레인이 돼야 돼. 네. 그러니까 같이 브레인 하면서 같이 머슴하면 좋아. 근데 컴퓨터도 만지고 총괄하려고 하면은 브레인 1명이 꼭 있어야 돼. 그 브레인은 직접 일에 투입되면 안 돼. 왜 한다느냐? 그 일에 빠져버려가지고 전체를 보는 눈을 잊어버려. 그럼 지금 생산, 가공, 유통까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장까지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너가 술도 만들고 뭐 별거 다 만들어. 약과도 만들고. 이걸 너가 자체에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 소비할 거. 이 관광객이나 체험하실 분들이 오시면, 이제 그분들을 배상을 해서 그냥 민간으로 해서 하는 거는 괜찮아. 그거는 식품 허가가 필요 없어. 그냥 안에서 처음에서 먹고 뭐 하니까. 근데 너가 만약에 돈이 되겠다, 이게 그걸 가지고 돈이 진짜 될 거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쉽지가 않아. 입지 조건이 창원이니까 괜찮아. 인구가 103만이니까 뭐 그 주변하고 하면은 뭐 200만 도시는 되니까. 근데 글쎄 더 상세한 플랜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짜가야 돼. 이게 내 사업이다 생각하고. 근데 문제는 연차별로 지금 계획표가 없어. 1년차, 2년차, 3년차. 그 1년차는 거의 적자가 나겠지. 네.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1년차부터 수익을 내겠지. 네. 예컨대 이런 거야. 그러면 뽕나무를 쭉 심어놨잖아. 그지? 일반인들이 뽕나무를 그려놓은 데가 있어. 뽕밭을. 그럼 내가 들어가자마자 뭘 해? 건드리지 말고, 어? 그걸 매입을 하는 거야. 불이 넣었으니까. 네. 그러면 요즘 시골에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싼 값에 젊은 층이 오니까 그걸 말 좀 잘 내가 해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해가, 이 젊은 사람이 우리가 한번 해볼라 하는데 좀 도와주이소, 싼 가게를 해주이소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그래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시골에 계신 분들은 지금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어. 왜? 자식들도 안 찾아오지, 친구들도 없지 하니까 동무도, 그러니까 말동무도 해드리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그래으로 해서 뭘 한다? 같이 이제 자식이 아들이든 손자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자식은 줄 필요가 없어. 서울에 있고 뭐 다른 데서 오도 안 오는데 1년에 2번 오는데. 그지? 그러면 임대를 하는 게 가장 좋지. 구입을 하게 되면 자식들이 막 또 난리가 나겠지. 임대를 하면 돼. 그럼 한 달에 30만 원 주든 50만 원 주든 하면 할머니 생활하시는 데 좋잖아. 할머니도 할아버지. 그지? 그런 방법이 있단 말이야. 어쨌든 접근 방법을 첫 해부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그거고, 너가 생짜배기로 예를 들어 땅을 사서 여기 청일뽕 또 무슨 뽕이 있으면 뭐 청월뽕, 수성, 대성 뭐 이런 대류뽕 다 해가 딱 조성을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지? 네. 5년 안에 이게 수확이 뭐 될 게 있나? 그렇잖아. 돈이 안 된단 말이야. 너가 플랜을 처음에 잘못 짠 거지, 그지?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다 하는 게 내가 내린 결론이고, 네. 요걸 보완을 해서 다음 주에는 더 완벽한 플랜을 짜서 발표하기 바래요. 네. 자, 수고했어.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3조. 그것도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발표하나? 자. 네, 지역은 경북 봉화군으로 설정했고요. 면적은 3,000평. 검색해보니까 평당 약 8,000원 정도 나오고요. 사육 방법은 뽕나무를 재배해서 뽕잎을 활용해 누에를 사육하고, 그 사육한 과정에서 오디, 뽕잎, 홍자물의 경제성을 살릴 계획인데, 오디는 동결건조 후에 오디수를 판매하고, 뽕잎은 분쇄기를 활용하여 티백으로 만들어 차를 판매하고, 홍잠은 동결건조하고 분쇄기를 사용해 익은 누에가루로 판매합니다. 익은 누에가루는 이제 오령 상태에서 이제 7일이 지난 상태로 이제 판매를 할 거고,
이제 도면은 중간에 거리가 있는데 그 사이를 기준으로 뽕나무밭 1,500평, 그 다음에 청울봉 1,000평으로 하고 그 나머지 평은 사육장으로 정했습니다. 내가 질문할까? 경북 봉하면 오지 중에 오지잖아. 어? 그러니까 땅값이 이리 싸지. 평당 8,000원짜리 땅이 어디 있노? 근데 길은 있나? 중간에 있는 부분이 길입니다. 이게 예. 몇 차선이? 2차선, 2차선. 그럼 여기 해발고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그리고 경사도는? 경사도는 있는데 이제 계단식으로 해서 저기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사가 몇 도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계단식으로 어떤 식으로 요렇게 올라갈 건지 아니면 그냥 등고선 재배를 할 건지 이걸 결정을 해야 돼. 됐지? 네. 그러면 이제 면적은 뭐 이 정도면 됐고, 이거 혼자 할 거야? 세 명이 할 거야? 3명이서 세 명? 근데 이제 경제성에서 OD 복립 이건 전부 가공업이잖아. 가공이 들어가잖아. 그지? 예. 너가 가공 공장 차릴 거야?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망하는 거야. 가공 공장 차리는 순간 망하는 거야. 가공 공장 차리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나? 일단 해썹 인정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GAP 인정 받든지 시설 인정. 그러면 평당 얼마냐면 평당 아무리 못해도 100만 원 잡아야 돼. 그럼 이 정도 하려면 30평은 돼야 되잖아. 그럼 얼마고? 100만 원에 30평이면 3천만 원 아이가. 그렇지. 그 다음에 관리비, 뭐 유지 관리비 다 해야 되잖아. 그럼 또 중요한 기계 넣어야 되지. 그럼 여러분들은 분쇄기 하니까 집에서 하는 분쇄기 그거 하면 안 돼. 색가루하고 다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걸 써야 된단 말이야. 그 기기가 기본이 2천만 원, 3천만 원 가. 동결 건조기도 마찬가지야. 동결 건조 시키는데 여러분 조그마한 거 실험 랩에서 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거는 뭐 5천만 원, 1억 이래. 기계 하나에. 그럼 망하는 거지. 너가 1년에 생산해보면 얼마나 할 거야. 그 활용도가 낮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설 인정받은 GAP 인정받은 시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가공을 해주면 오히려 수익이 어느 정도 되겠지, 그지? 그럼 여러분들 요것만 생산해서 3,000평에서 생산된 것만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수가 따른다 이 말이야. 경제, 그러니까 기계라고 하는 것은 1년 내내 돌아가야 돼. 1년 내내 좀 그렇지만은 거의 돌아야 돼. 근데 누구 뭐 보면 뽕 입수확하고 뽕 수확하는 게 뽕 수확 6월 달에 한다. 그러면 좀 건조시키기가 7, 8, 9 하면 끝이잖아. 1년에 3개월 쓰잖아. 그지? 그래서 건조라든지 이런 것은 오해 못 줘. 알겠나? 시군농기술센터라든지 도원이라든지 가면은 건조 시설이 있어. 거기 가서 건조를 해와. 분쇄도 해와. 환도 만들어. 단지 여러분들이 할 거는 통을 만든다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그럼 디자인도 디자인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 싸. 그거는 그렇게 안 비싸. 그러면 오염 준하면 그 회사에서 상표 등록을 해. 그럼 제품 등록하고 나서 요런 방식으로 뭐 OD, 뽕이 몇 대 몇 비율 어떻다 저떻다 해서 등록을 하는 거지, 그지? 상표 등록하는 데는 돈 크게 안 들어. 어쨌든 제품 하나 아무리 하찮은 거 만들어도 1,000만 원 기본적으로 드는 거지. 그럼 팔아야 되잖아, 그지? 그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하든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 가장 뭐 그한 게 여러분 인터넷 좋아하잖아. 인터넷 판매, 유튜브 판매, 그지? 네.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또 하는 방법이 있지. 찾아오는 고객들, 또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하는 거. 요즘 또 네트워크 마케팅이 뜨잖아. 어떤 데는 뭐 1,000명, 2,000명 그 판매원이 있는 회사도 있어. 그것도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돼. 그것도 고용 창출이야. 그 여러분들이 싸게 생산해 가지고 똑같은 가격으로 소비자한테 가는데 거기에 중간 단계를 누를 거치느냐, 온라인 매체를 거칠 거냐, 아니면 사람을 거치느냐의 차이지.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난스톱을 하는 것은 소비자분들이 체험하러 오셨다가 바로 직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 오케이, 됐고. 다음 주에는 더 정확하게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 는 계획이 들어가야 돼. 여기 지금 요거 하면 얼마야? 10,000원 하면은 3,000만 원 38에 입세 2,400만 원의 땅값만, 그지? 그 연차별로 가격이 나와줘야 돼. 그럼 너것도 이것을 뽕밭을 살 건지, 있는 걸 버려진 뽕밭을 활용할 건지, 새로 여러분들이 할 건지, 새로 한다면 아무리 못해도 5년 걸리잖아. 조성하는 데만. 그죠? 맞잖아. 그래. 다음 시간에 보충하기 바랍니다. 자, 사죠. 네, 일단 첫 수업이라 가지고 간단하게 했었는데 장소는 밀양 무안면 허벅리로 약 1,000평 정도, 평당 21만 원 정도의 땅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생산할 거는 바퀴벌레 단백질 바, 그리고 파우더, 사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료도 음식물 쓰레기로 대체할 생각인데, 이제 바나 파우더, 사료 같은 걸로 이용하는 거는 이제 사료 쪽은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할 거고, 이제 바, 파우더 이렇게 두 개는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또 이제 뭐 과일이라던가 그런 선정된 뭐 녹말가루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력 상품이라고 하면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그리고 사료 이렇게 두 가지로 잡고 있고, 시설은 사육실 이런 식으로 6동으로 나눠 가지고 시에서 나오는, 그리고 주변 마을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들을 처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바퀴벌레 증식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육된 시설에서 바퀴벌레들을 골라내서 공정실로 들어갑니다. 공정실에서 세척 후 선별해서 이제 생산시설로 투입돼서 바나 파우더, 사료 그쪽으로 가공돼서 포장되고 이제 출하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조도 똑같아. 내 고향이 어딘지 알지? 경남 밀양이지. 내가 초등면인데 바로 옆이 무안면이야. 내가 고등학교 무안면 나왔어. 무안정보를 나왔어. 화봉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겠지. 완전 꼴짝이야. 땅값 싸지. 그래서 선택했겠지. 근데 음식물 찌꺼기 어디서 와? 도시에서 오겠지. 그 밀양 읍내 가려고 하면 8km야. 8km, 10km야, 꼬부랑길. 그걸 가져오기가 만만치 않다, 이 말이야. 가져오는 건 만만치 않은데 어쨌든 저희가 주력으로 처리하려는 게 음식물 쓰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 도시민들, 뭐 마을 주민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보통 쓰레기 매립장 들어온다고 하면 다들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대충 비슷하지 않습니까? 냄새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위생상 그리고 이제 미관상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상급자로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 하여튼 의도는 좋은데 이게 이제 도시, 내가 지금 가공 공장을 차리잖아. 그러면 그 시설 주변에 인구가 많아서 거기에 가져올 수 있는 캐파가 일정 캐파가 돼야 될 거 아이가. 그렇죠. 그래야 사료를 쓰지. 캐파가 가지러 그 사람들이 가져올 수도 있지. 음식물 찌꺼기를, 그지? 그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걸 말씀 안 드렸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보통 이제 다 도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도시에서 나오는 거를 어쨌든 시에서 모아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처리장을 그냥 저희 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처리장을 거기 한다고? 그건 불가할 건데. 왜냐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엄청 한다. 쓰레기 처리장 하면 냄새 나고 막 하니까. 그 민을 이겨낼 수 있겠나? 그 고장 출신이면 괜찮아. 그리고 거기 경로당 노인정에 뭐 행사할 때마다 선물도 드리고 잔치도 열어드리고 아주 친근하게 잘 해야 동의서를 받을 수 있어. 그 동의서 받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 특히 쿨러는 객이잖아, 여러분들은. 나는 관계없어. 나는 그 출신이니까 가면 뭐 아재매 엄마 뭐 아버지 사고 하면서 이래 좀 수익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 발전적인 거 하려고 하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굴러오고 왔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2조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 3조도 마찬가지고 전부 내가 임대를 한다든지 1년 차부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친건강, 적금하기 쉬운 대로 가야 된다. 이게 결론이잖아.
그 1년차는 수익 못 낸다는 거지. 가공 공장 만들고 하는데 2년차도 글쎄 허가 받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지. 동의 받고 허가 받고 시설물 만들고 하는데 벌써 2, 3년 흘러보면 힘이 다 빠지고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의도는 참말로 좋으나 일단 동의 받는 문제는 내가 했던 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긍정적으로 보면, 자, 여기 보면, 여기도 뭐냐면, 주차장하고 그리면 좋아. 그, 가격도 싼데, 저 꼴짝이 이제 화봉이라는 데를 선택했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이제, 첫째 동의 구하는 거하고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거 가져오는 거, 시에서 물론 처리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겠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물론, 거기서 처리해준다면 시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지. 서로 반대하니까, 얘기했듯이, 그지? 근데 여기 이제 사육 시설하고, 그 다음에 공장하고 이렇게 만들려면, 여기 또 비용이 만만치 않아. 몇 명 할까요? 그건 아직 못 정했습니다. 못 정했지? 그럼 혼자 할 건지, 2명, 3명 할 건지, 이 연차간에 내가 보다를 주기를 몇 년을 줬어? 5년간이지. 5년간 1인당 연평균 수익이 5천만 원 되도록 하라 했잖아. 그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5년간 2억 5천의 순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내가 사조니까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사조도 힘들 것 같지? 그럼 이걸 뭘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지? 그건 다음 시간에 보완을 해서 발표를 초과하면 됩니다. 이제 1조. 자, 1조 발표합니다. 1조는 군뱅이. 네, 군뱅이 저 이제 사육 방법이 이제 사육장에다가 이제 리빙 박스 거기다가 이제 군뱅이 사육할 건데 이제 먼저 그 성체를 사 와가지고 이제 저기 박스에다가 톱밥을 깔고 이제 암컷이랑 수컷을 같이 놔두면 그 톱밥 밑에다가 이제 알을 까는데 거기서 이제 군뱅이를 이제 계속 보충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늘려나갈 계획이에요. 구초당 40kg 연간 2080kg입니다. 2톤 생산한다 이거지? 네, 2톤 생산하는 것은 생으로 2톤이라는 얘기지? 네. 그럼 1kg 2톤 하면은 2만 원 하면은 만 원 하면은 2톤이면은 2억이네? 아니 어? 맞지? 10만 원. 아닌가? 10만 원? 2톤 2천 곱하기 만 원. 하나, 둘, 셋, 네 개 아이가. 그럼 2천만 원인데? 그럼, 그거 10만 원 잡았네, 키로에. 그 정도 하길래. 그건 지금 10만 원은, 그렇지. 네. 10만 원은 생으로 받을 수가 없어. 가공하지 않는 한. 근데 찾아보니까 보통 그거는 과거 지금 5만 원밖에 안 해. 아 그래요? 그럼 1억이야. 아 예. 그건 몇 명이 할 건데? 3명이요. 한 명 또 킥아웃 시켜야지. 룰을 빼내. 정확히 알아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됐어. 들어가. 그 마이크 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뭐냐 하면 핵심이 자, 이것은 소위 이제 7m, 5m 또는 8m, 5m 그 11평짜리 해서 3개를 이제 여기 세 동이라고 하죠. 3개 동에서 생산한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공조 시스템이죠. 그죠?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서 산소 농도라든지 CO2 농도, 수분을 조절해서 아주 인텐시브, 소위 스마트 농산업을 활용을 해서 스마트팜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높이가 뭐 2m다 하면
여기에 뭐 5단 또는 6단 또는 많게는 8단까지 사육해서 아주 집약적으로 하겠다는 게 깔려 있죠, 그죠? 소면적, 좁은 면적의 대량 사육 시스템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방법이 있어. 거기는 내가 일손을 들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아까 리빙박스라 했잖아. 어디 갔나? 뭐 리빙박스 없네. 어쨌든 말은 했어. 리빙박스에 여기 이제 20리터 또는 30리터, 40리터짜리의 리빙박스에 톱밥 사료를 깔고 여기 사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단, 6단, 뭐 8단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20리터 되는데 50마리를 알을 예를 들어서 알 분리할 때 알을 50개만 넣으면은 3년 말 돼서 우리가 상품으로 가공하기 직전까지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케이지가, 이걸 케이지라 그러죠? 케이지가 많이 필요해. 그러면 여기다가 200마리를 넣으면은 50마리보다 4배죠. 그죠? 4배니까 4배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제 좁게 쓸 수 있다는 거라. 그죠? 그러면 이것은 어때? 똥을 사니까 똥을 자주 제거를 해주고 사료를 투입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인텐시브, 집약적으로 사육을 하니까 일이 많다, 이 말이지. 이해됩니까? 네.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설명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리빙 박스 하나에 똑같은 사이즈가 있어요. 여기 이제 20리터라고 가정하면, 같은 20리터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50마리를 넣었다. 50마리를 넣으면, 여기에 88일 동안, 88일에 수확한다고 보면, 아래에서 88일 되면 노랗게 돼서 이것을 이제 상품으로 가공할 때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돼. 사료를 이만큼, 예를 들어서 20리터 사료를 채우는 거야. 그죠? 채우고 그냥 알 넣고 뚜껑 딱 닫아놓으면 돼. 근데 요거는, 야, 그렇게 하자니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해. 그 리빙 박스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마리를 예를 들어서 생산하겠다 하면 리빙 박스가 몇 개 있어야 돼요? 200개가 있어야 되죠, 그죠? 50이니까, 맞지? 50이니까. 200개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 200개 하니까 이게 여기에 아까 7평짜리 꽉 차버려.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200마리를 넣었다. 200마리. 200마리를 키우니까 몇 개가 필요해요? 10,000마리를 생산하려면. 50개만 하면 되죠? 그럼 4분의 1이 줄었어, 공간이. 그러니까 공간 활용도가 훨씬 이게 집약적으로 많이 투입해서 키우니까 유리하죠, 그죠? 그러니까 시설비가 적게 든다 이거야. 대신에 이것은 자주 똥을 갈아주고 사료를 넣어주고 해야 되는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넓은 뭐 면적에 자동화된 시스템이 있다 하면은 가만히 놔두면 되겠지. 내 혼자 농사 지으면서 알만 투입해 놔놓고 알만 요렇게 넣어 놓고 사료 깔고 해서 88일 돼서 수확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자니 공간이 너무 많이 필요로 한다. 그죠? 그래서 똥을 갈아주고 이렇게 분변 처리를 하면서 인텐시브, 집약적으로 좁은 면적에 대량으로 사육하겠다 하면 이 방법으로 200마리를 사육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요거에 관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플랜이 있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제성이 얼마나 있다. 그러면 면적을 계산해봐. 단적으로 해볼게요. 자, 가로 1m 100cm, 세로 1m 100cm, 높이 3m 300cm 라고 가정합시다. 요만한 면적이 그러니까 3세제곱미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평면으로 보면 1제곱미터고, 그죠? 그러면 3세제곱미터, 세제곱이지. 3세제곱미터에 리빙 박스를 몇 개 놓을 수 있느냐 한번 계산해 보자고. 그럼 요게 이제 폭이 50cm, 길이가
길이가 50cm, 폭이 30cm, 높이가 20cm, 30cm 할게요. 그럼 요것을 이제 계산해 보면 총 몇 제곱미터예요? 0.5, 3309, 0.09, 5945 하면 0.0045 세제곱미터죠, 그죠? 그럼 1 하면은 1 세제곱미터 200개가 들어가겠네. 여기 1 세제곱미터. 그죠? 그럼 3 세제곱미터 하면 600개가 들어가죠. (200개가) 아니고 20개다, 그죠? 계산차고 20개. 그럼 여기는 3 세제곱미터 하면은 60개가 들어가는 거야, 리빙 박스가. 그죠? 그럼 리빙 박스가 60개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60개 하나에 기본적으로 50마리를 키운다고 가정하면 오릭 30 몇 마리예요? 동그라미 2개 3,000마리를 키울 수 있죠. 그죠? 그렇지 않고 여기 200마리를 키운다면 262 200마리를 키운다면 200 곱하기 60이니까 얼마? 262하고 동그라미 3개니까 12,000마리를 키운다는 거. 3,000마리하고 12,000, 4배가 차이 난다. 그죠? 네. 이게 인텐시브 집약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소가 협소하고 전기도 적게 쓰고 뭐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집약적으로 가야 된다. 인텐시브하게. 그래서 이걸 뭘 선택할 거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써야 된다. 경제성 평가까지 해야 된다. 연차별로. 그죠? 여기까지 되어주면 되겠다. 다음 시간에는 더 보강을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합니다.